안녕하세요. 우리 꼬마 아가씨 꼬마 도련님들 사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선크림에 대해서 궁금해하셨던 점 제가 Q&A로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고 여러분의 피부 타입, 필요한 기능에 따라서 선크림 추천해드리는 매칭도 해드려 볼까 합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선크림 꼭 발라야 하나요? 라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자외선은 또 도움도 주고 면역력도 높여주기는 하는데요. 이 각종 피부 고민의 원인이 됩니다. 가장 걱정되는 노화, 그리고 기미, 주근깨, 화상도 입을 수 있고요. 피부암까지도 유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피부 건강을 위해서 사계절 내내 365일 선크림 사용을 꼭 하셔야 돼요. 흐린 날에도요. 이 자외선은 구름을 뚫습니다. 눈이 오는 날에도 흰 눈에 반사돼서도 피부에 도달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가 쨍한 날이 아니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 자외선에 노출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꼭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자외선 자극을 최소화 시켜야 됩니다. 비비나 파데에 선기능이 있어도 선크림을 꼭 발라야 하는지 물어보셨는데 이 비비나 파데에 있는 선기능은 그 제품에 선기능이 추가된 거죠. 선케어 제품 그 본연의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선크림은 그냥 기초의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하셔가지고 꼭 발라주시고 밖에 나가지 않을 때도 선크림을 발라야 하나요? 저는 집에서 하루 종일 스케줄 없이 휴식하는 날에는 안 바릅니다. 대신에 커튼은 쳐요. 커튼을 치거나 창가를 좀 피해서 쉬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생활하실 때 해를 쬐고 싶으시다면 기초 마지막 단계로 선크림을 발라주셔도 좋고 그냥 저처럼 기초만 바르고 선크림은 제외하고 싶다면 해를 좀 피해서 쉬시면 더 좋겠죠. 일단 여기 적혀있는 SPF 그리고 PA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피부과 전문의는 아니지만 저도 이 듀이트리 모델을 하면서 더 열심히 공부해온 내용입니다. 일단 SPF는 UVB를 차단을 해주는 건데 이 UVB는요 기미, 주근깨나 이 피부 화상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자외선인데요. 여러분들이 쉽게 오늘 하루 종일 생활을 하실 거다, 해가 많은 곳에 간다 라고 하면 50 정도인 걸 써주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실내에서 가볍게 선크림으로 자외선 케어를 하실 거다 라고 하시면 한 30 정도 쓰셔도 된대요. 그리고 PA라는 거는 이제 UVA를 차단을 해주는 건데 요거는 피부 노화 생길 수 있는 그런 자외선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특히 창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혹은 차 운전을 하시는 분들도 UVA에 많이 노출이 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꼭 바르셔야 되고 그리고 UVC라고도 있는데 C는 이 오존층에서 그냥 흡수돼서 사실 우리한테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데요. 이제 무기자차, 유기자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무기자차는 물리적으로 차단을 해주는 제품인데 피부에 흡수되지 않고요. 이렇게 반사를 시켜요. 그래서 물리적으로만 차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민감하거나 좀 예민한 저 같은 피부이신 분들이 걱정 안 하시고 사용을 하실 수 있는 제품이고 백탁이 좀 있어서 그런 사용감 때문에 꺼리시는 분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유기자차는 무기자차랑 다르게 화학적인 차단제여서 발림은 좋고 또 백탁은 없지만 이게 피부에 흡수됐다가 열을 방출시켜서 자외선 차단을 하는 타입이라 민감하신 피부는 유기자차는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혹은 이런 장점만 쏙쏙 뽑아서 만든 혼합자차도 잘 나와요. 그래서 그런 타입으로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거 이제 하나하나 또 해결을 상세하게 해드릴 텐데 자, 첫 번째로 선크림 종류가 너무 많아서 어떤 걸 골라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여러분 듀이트리 광고 모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잘 사용하고 있는 이 제품 3가지로 추천을 해드릴 건데 제 영상을 오래전부터 봐주신 분들은 얼마나 이 선크림을 오래 썼는지 아실 거예요. 기초도 잘 맞는 게 있으면 꾸준히 써서 피부에 자극 없이 잘 케어를 해주는 게 중요하듯이 선크림도 잘 맞는 게 있으면 굳이 바꾸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잘 맞는 선크림을 일단 고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는 많은 선크림, 좋은 선크림이 또 많겠지만 제가 써본 이 듀이트리 제품으로 여러분들에게 잘 고를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 소개할 3가지 선크림은 어떤 타입이냐. 자, 일단 첫 번째로 안티폴루션 선인데요. 요거는 논나노 무기자차입니다.
그러면 또 논나노는 뭐예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논나노는 피부에 흡수되는 양을 더 줄인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이 제품은 안티폴루션 선이에요. 미세먼지를 차단을 해줍니다. 이 제품은 약간 핑크빛이죠. 이 핑크 칼라민 성분이 들어있어서 이렇게 화사한 핑크톤의 느낌이 되는데, 이 핑크 칼라민 성분이 피부를 진정시켜줘요. 그래서 천연의 성분으로 피부가 진정되면서 이 핑크 때문에 톤업도 되는 그런 효과가 있고, 겉은 되게 뽀송하게 마무리되고 속은 촉촉합니다. 그래서 지성이신 분들, 수부지이신 분들 포함해서 남자분들도 안티폴루션 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커버앤핏 선인데요. 이거는 무기자차예요. 물리적 차단제고, 열어보면요, 이게 비비인지 이렇게 헷갈릴 정도로 컬러가 있습니다. 귀찮지만 선케어도 해야 되고 약간의 피부 커버 원하시는 22호에서 23호이신 분들 쓰시면 좋은데요. 요 타입이요, 굉장히 발랐을 때 비비처럼 부드럽게 발리는데 파데프리 하고 싶으신 우리 꼬마가시 도련님들에게 정말 추천합니다. 이런 제품들은 어떻게 발라야 되는지도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이스처 리페어 선이에요. 요거는 혼합자차거든요. 장점만 쏙쏙 뽑아서 순하게 만들어진 거라 저 같은 예민한 피부이신 분들도 다 잘 쓰실 수 있어요. 요거는 예민한, 건조한, 홍조가 좀 있으신 피부에 추천을 하는데요. 그러면 여름에는 촉촉해서 못 쓰려나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여름에 수분이 되게 빠르게 증발하고 피부가 마르잖아요. 그래서 여름에는 기초 케어도 수분감이 충분한 걸로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요, 열었을 때 이렇게 그린빛이에요. 홍조 있으신 분들은 이 보색으로, 그린색으로 살짝 커버해주면 붉은기가 좀 커버가 되면서 굉장히 촉촉한데 미끌미끌 번들거리는 유분감은 전혀 없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선크림 바르는 법. 요거 진짜 많이 궁금하시죠? 어느 정도를 어떻게 발라야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데, 자, 일단 요 손가락 한마디를 이렇게 꽉 차게 발라야 된대요, 여러분. 근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바로 얼굴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막 발라버린다. 그러면 체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나눠가지고 이렇게 한번 발라주고 또 발라주고 이렇게 쌓아주시는 게 좋고요. 쌓아주셔야지 얼굴이 뜨지 않고 잘 흡수돼서 자외선 차단을 하실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충분한 양을 다 바르지 못하더라도 요즘은 다른 메이크업 제품들이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제품들을 사용해서 쌓아주고, 수정 메이크업 할 때도 그런 제품들로 이렇게 두드려서 꼼꼼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걸 이제 바를 때 얼굴에도 바르시고, 여러분들 당연히 여기에 목까지는 바르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제 여기에서 더 중요한 포인트는 얼굴에만 바르고 입술은 또 빼놓고 안 바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자외선 차단이 되는 립밤을 바르기도 하지만 그래도 선크림 바를 때 이 입술에도 발라줍니다. 이런 귀에도 노출이 항상 잘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니신다면 모르겠지만, 특히 우리 도련님들은 귀가 대부분 오픈이 돼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목 뒤도 다 오픈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잘 꼼꼼히 발라주셔야 되고, 장시간 노출을 한다면 노출이 되는 부위에는 꼭 선크림을 꼼꼼히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외출하기 몇 분 전에 바르는 게 좋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한 20-30분 전에 바르고 외출을 하시면 되는데, 사실 우리가 뭐 5분 만에 준비하고 나가진 않잖아요. 선크림 바르시고 이제 외출을 하시는데 20-30분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또 3시간마다 한 번씩 덧발라주는 게 좋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위에 덧바를 시간이 있어도 그냥 바르면 안 되는 거 알아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활하시면서 먼지가 생각보다 정말 많이 쌓여요. 그 선크림을 바로 그 위에 덧바르시면 먼지랑 그냥 뒤섞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거를 살짝 닦아내고 다시 발라주시거나, 아니면 제가 아까 얘기한 전 기능이 있는 뭐 쿠션 타입이나 파우더 타입을 위에 덧발라주시면 그래도 좀 더 유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선크림 바를 때 도구를 쓰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손으로 바르는 게 좋은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특히 여름철에는 손에 열이 엄청 많아져요. 그래서 열은 수분도 뺏어가고 또 얼굴도 이렇게 열이 전달돼서 뜨거워질 수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요, 이런 팩 브러쉬 같이 생긴 것들 있죠. 네모난 파운데이션 브러쉬 같은 걸로 이렇게 쓱쓱쓱쓱 펴발라요.
그래서 이런 걸로 펴바르고 그냥 두드리는 용으로 밀착해 주시면 제일 베스트고요. 그냥 귀찮으면 손으로 양 조절만 해서 문지르셔도 괜찮아요. 이 양 조절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선크림 양이 많은데 스펀지로 꾹 떠가지고 두드리면 스펀지가 선크림을 다 먹어버려요. 이렇게 두께를 고르게 해서 충분한 양을 쌓아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선크림을 어떻게 발라야지 파데가 안 뭉칠까요? 를 물어보셨어요. 일단 잘 맞는 선크림이라는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리면 이 선크림 때문에 뭉친다기보다는 첫 번째로 선크림을 잘 흡수시키지 않고 한 번에 많은 양을 바른 다음에 또 바로 베이스 제품을 바르셨거나 혹은 기초 제품이 오일리했거나 무거우면 밀릴 가능성이 많이 높죠. 여러분들이 꼭 선크림을 바르면 파운데이션이 잘 안 먹어요 라기보다는 양을 적절하게 잘 바르시고 이렇게 잘 두드려서 다져주신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가고 이렇게 차근차근히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커버가 되는 제품도 이런 제품들 커버앤핏 같이 이런 제품도 일반 선크림처럼 바르면 되는 건가요? 얇게 바르면 또 차단율이 좀 떨어질까봐 걱정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일단 충분한 양을 바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선크림이기 때문에 살짝 요런데 커버하는 정도로 컨실러 바르듯이 바르면 당연히 차단은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적당한 양을 얇게 2번 발라서 자외선 차단도 잘 해주시고 피부 커버도 잘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T존 부위에 기름이 많아서 선크림 바르는 게 부담스러워요. 좀 가볍게 바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일단 선크림에서 요 T존의 유분기의 방법을 찾는 것보다는 특히 여름철에는 원래 번들거리는 부위가 더 번들거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초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기초를 수분이 대부분인 촉촉한 제품으로 바르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요 여름철에 저도 이런 부분에 유분기가 많이 떠요. 건조한 피부인데도 여기에 비해서 여기가 더 번들거린단 말이죠. 그러면 저는 토너를 바르고 앰플을 발라요. 수분이 충분한 걸로. 크림 단계에서는 이런 부분에는 아주 그냥 스치듯이 수분 크림을 지나가 줍니다. 그냥 수분감만 줘요. 그래서 아마 T존에 그 유분기가 많으신 분들은 크림을 쓰고 계시다면 그 부분에 크림은 생략해 보세요. 여름철에는 수분 앰플까지만 발라도 유분기 많으신 분들은 꼭 크림을 안 바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선크림을 발랐을 때 눈밑이 좀 시렸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눈밑이 시리다는 거는 피부에 자극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극이 없는 선크림으로 바꾸시기를 권장을 해드립니다. 선크림도 클렌징이 필요한가요? 일단 통상적으로 이중 세안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이 클렌징 워터 타입이나 클렌징 오일이나 클렌징 밤 등으로 1차 세안 해주시고 그 다음에 클렌징 폼으로 2차 세안을 해주시면 좋아요. 선크림만 바르셨다고 해도 가볍게라도 2차 세안은 꼭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 자외선 차단 어떻게 하나요? 선크림 어떻게 고르고 바르고 또 어떻게 지우나요? 까지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좀 정리를 해봤는데 도움이 꼭 되셨으면 좋겠고 피부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자외선 차단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유튜브 구독미 해주시고 인스타 팔로우미 따봉따봉미 댓글미도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리를 네일리스 앤 제틀맨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안녕.